안녕하세요. 버블한국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거래가 배로 늘었다는 참 황당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되고 집계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앞으로 이 거래량 자체 그리고 거래가 상당히 예민하게 작동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집계 자체가 좀 엉터리로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시장 자체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토지거래 허가 확대 후에 허가 신청이 배증한 듯 보이지만 이게 치명적인 게 중복 입력한 곳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신청 건수 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토지에도 소용이 없구나, 규제를 뛰어넘는 뭐 어마무시한 수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려고 엄청나게 지금 몸부림을 친다라는 또 시그널로 바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약간 좀 왜곡된 지표들이 결국에 가서는 시장을 굉장히 들썩거리게 만든다. 지금 뭐 부동산원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요. 지금 서울시도 토제 해제된 이후에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 를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수들이 훨씬 더 뭐 배로 폭증하고 있다라는 이 보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갸우뚱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 이거네요. 중복 입력. 야, 이거 참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플러스 토제로 지금 묶여 있는 곳이 서울은 25개구 지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단하게 지금 묶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증하다시피 하고 있는 지금 토제 이 건수들, 이 도표로 보더라도 11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 후에 거래 인적 그리고 자치구 서울시 비교를 보면 확대 직전만 해도 뭐 상당히 좀 관망하고 좀 눈치 보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확대하고 나서 더 숫자가 늘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뭐 시장 자체가 규제를 비웃듯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마영동까지 엄청나게 아파트 수요가 그냥 불일 듯이 그냥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지금 관망세로 쳐다보고 있는 매수세들이 굉장히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막차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오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가.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2026년 맞이하면서 이런 지표들이 빨리 좀 투명하게,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왜곡된 집값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거래량 줄어들고 거래가 위축되고 있고 황금성은 뚝 떨어져 가고 있고, 어찌 보면 아파트 자체였던 가치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올라간다라는 이 로켓쇼를 하고 앉았으니까 참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다. 결국 이거 뭐 다 속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본의 아니게 하나의 신청건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대표 지번과 개별 지번을 모두 별도로 등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공개하는 내역은 개별 구의 내역과 건수에 큰 차이가 나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서울시도 토지거래 허가 건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직전 2개월 뒤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결국 매수세가 엄청나게 여기 사기 위해서, 매집하기 위해서 지금 뭐 달려들고 있다라는 지금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2026년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집값 더 오른다 그러고, 또 뭐 상반기 안으로 빨리 집을 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드라이브 걸고 무려 94.3% 늘려서 이제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왜곡입니까 이게. 이거 자체가 정말 부동산 때문에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거릴 가능성도 높은 상당히 부작용이 큰 그런 어떤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표 자체가 투명하게 나오지 못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강벨트 매수 문이 쏟아지고 있다. 토재건 뭐 투기갈 규제 나와봐라 뭐 소용없다. 그냥 무조건 쏟아진다 사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 거래는 그냥 골드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 막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동조하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 3구의
토지 신청 건수가 이전과 비교해 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근데 신청 입력 방식이 달라가지고 전체 수량이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막 중복 게재가 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폭증하는 듯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부동산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상에서의 하락 양상이 굉장히 경기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외곽 그리고 비강남권도 굉장히 이제 보합세에서 하락세를 지금 완연하게 좀 돌아섰는데 계속 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십시오. 뭐 강남 불패 서울 내년도 오른다. 전문가 전원 상승 전망. 이 양반들이 지금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공급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구축은 공급이 아닙니까? 10만 건 이상의 지금 집주인이 없어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나와 있는 건데 10만 건은 뭐 유령집입니까? 그리고 서울 집값 새해엔 더 오를까요? 부동산 뭐 깜짝 전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뭔가 이 토제가 실행이 되더라도 건수 자체가 계속 뭐 폭증하고 있으니까 아, 내년에 서울 집값 더 오르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부안해동 하듯이 그냥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106억 무이자로 서울 아파트 매입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든 상급지 잡으면 뭐 대대로 그 부를 계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격 띄우기 통한 시세 교란 행위도 뭐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이거 파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딱 집어가지고 국토부가 들여다봤더니 1,002건이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한번 늘려보십시오. 이거 늘려보면 뭐 그냥 천문학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만큼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그냥 짜고치고 통정거래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 가서는 해제 후에 삼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 쳐버리고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하고요. 신고가 거래 후에 해제해버립니다. 예. 그 거래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가격 띄운 그 가격표만 딱 딸랑 남잖아. 그러면 제3자는 요 가격표 보고 아파트가 무진장하게 오르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 잡으면 정말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식으로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뭐 반환 사항 거의 없어요. 8천억 정도 됩니다. 8조 원 정도 그 규모였으니까 10% 위약금 따지면 8천억 정도 되는데 8천억 누가 그냥 다 뱉어냈겠습니까? 안 뱉어냈지. 서로 그냥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도 요게 어느 정도 정확한 어떤 지표를 근거로 해서 집값 자체가 카운트다운 되지 못하면 이거 정말 큰일 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 경기 주택 이상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 동향 등등 해가지고 국토교통부가 계속해서 지금 필터링을 거치고 있는데도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구마 줄거리처럼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70%가 또 드라이브를 걸죠. 내 집 마련 상반기까지 꼭 해야 된다고. 이 양반들은 다 그냥 뭐 어찌 보면 집이 잘 팔려야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위치에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집이 수급이 잘 되고 유입이 잘 되고 유출이 잘 돼야 된 그런 어떤 이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동요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자, 거래량 보시면 실질적으로 강남구는 지금 뭐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서초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달에 송파구가 그래도 강남 3구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자랑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뭐 이건 뭐 200건도 안 되니까 그만큼 지금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자체가 다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유동성 자체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계속 청색 신호로 읽어버리니까 이건 무슨 부동산 생명 형상도 아니고 색깔을 못 읽어 제대로. 빨간불인데 파란불로 계속해서 읽어버리니까 이거 나중에 정말 큰 대형 사고 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복해 등록해가지고 지금 16배에서 19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토지 신청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가 다 대지를 이제 물고 있는 건물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개별로 그냥 계속해서 중복 등록을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11호 대책 3중 규제의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 급감했습니다. 반토막 더 그 이상이죠.
월세는 가속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전세 이제 손살에 칩니다. 아유, 내가 전세 대출 금리도 높은데 그리고 전세가도 너무 올랐지 않았느냐. 지금 뭐 떨어지는 추세도 있지만 차라리 월세 가겠다. 그냥 오피스텔 살겠다. 이런 대체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세제 부분도 내년 5월 전에는 다주택자 이제 양도세 중과까지 다시 리오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오늘부터 주담대 위험 가중치 20%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은행도 뭐 마음껏 양껏 뭐 대출 내줬었는데 이제 더 이상 대출 그렇게 공격적으로 못 내줄 좀 형편이 됐고, 그러니까 주변을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 쪽으로 좀 호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은 상당히 많이 꺾여가고 있다. 그리고 개인도 뭐 주담대 금리 상단 6% 돌파해서 새해는 7% 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기 자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매수세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트 시장의 유동성은 정말 지류가 말라가면 본류는 어떻게 된다? 더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 그런 식으로 오는 거거든요. 아파트 시장의 가뭄 역시도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경기도권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되고 있고, 서울권이 이제 2026년 맞으면서 확연하게 그 본래의 어떤 이 가격 하락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될 겁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더라도 지금 뭐 5.8, 뭐 5.3 나오는데 이거 다 우대금리 다 녹여놓은 금리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이제 PR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대출 창구 가서 이 금리의 어떤 체감 온도를 딱 측정을 해보면 6.5까지 나와요.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금리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내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고 대출 창구 두드려 보면 이렇게 뭐 깜짝 놀랄 정도로 금리 자체가 올라가 있으니까 대출 받으면 뭐 하겠냐고. 대출금 딱 내 계좌에 들어오자마자 그날부터 이제 원금이자 갚기 위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냥 계속 뺑뺑이 돌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금 대외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개인 차원에서도 볼 때도 그래요. 지금 시중은행도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자금줄이 다 막혀 있어요. 돈줄이 지금 다 끊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코스피는 5,500, 코스닥은 1,100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만큼 앞으로 유입될 이 유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질 가능성, 커런시 자체가 이건 이 부동산 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명암이 확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2026년에 엄청난 변동성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 시장도 뭐 한두 달간 굉장히 보합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년 연속 스텔라 게인스 뭐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은 유동성의 나라입니다. 유동성의 시가 총액 가중 평균 일간 회전율만 보더라도 이게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만큼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고 막대한 자금이 또 흘러나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 자체가. 가중 PBR 배수도 뭐 따라올 자가 없죠. 세계 전역의 어떤 곳도. 그러니까 이게 3년 연속 20% 나스닥이 20% 1년간 성장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70% 성장했습니다. 올해.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미국을 눌러버린 건데 2026년도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어떤 엄청난 모습을 보여요. 그만큼 유동성 자체가 이거는 나이아가라 폭포다. 환율 때문에 이게 조금 주춤했었죠. 근데 1450원 선으로 지금 딱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유지가 된다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한 달 안에 거의 5,000선을 뚫을 가능성도 높고 코스닥 시장은 1,000싹을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 시드머니를 더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코스피 시장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냥 저축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좀 뭐
서울 안 되면 경기권 안 되면 경기 외곽으로 가야지, 이런 어떤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금융시장에서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계속적으로 모아보시라.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구축 가격이 하락하는 포인트를 좀 잘 찝어서 들어가신다면 굉장한 기회가 오는 거죠. 일본도 지금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격구 자이세대, 노코루, 게라쿠, 아츠요쿠. 그만큼 정책 재정 때문에, 그 압력 때문에 더욱더 이 엔화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갈 이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엄청난 유동성 확대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유동성 확대 정책 때문에 엔화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번에 일본이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엔화 가치 자국 가치를 좀 띄우기 위해서. 근데 워낙에 재정 자체를 좀 많이 풀어버리니까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 공포가 지금 일단은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인덱스가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만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자체가 뭐 장난이 아닌 그런 어떤 통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 유동성 축소는 결국 지금 거래량 감소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 사고 팔고가 안 되니까 현금이 안 돌고 있고, 호가는 지금 홀드하고 있고 버티고 있지만 결국에 와서는 끝까지 버티던 그 호가 기준선을 내리게 될 겁니다. 안 팔리는데 어떻게? 가격 내려야지. 공급 확대와 맞물린 하락 전망. 공급이 좀 공격적으로 2026년에 좀 나와줘야 되고요. 이게 확실하게 좀 해결이 된다면 집값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현장 거래에서는 상당히 지금 하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풀악셀을 밟을 가능성도 높죠. 거래 감소는 바로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는 그런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금융시장은 150조 원을 코스닥 시장 쪽으로 지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월부터 거의 불장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여기 코스닥 시장 좀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워렌 버핏, 결국 오마의 현인이 60년간 키운 수익률만 610%가 아니라 만자가 붙어 610만%. 진짜 이 양반은 진짜 지구인이 아니라 외계인. 그러니까 주식의 모든 계정을 다 꿰뚫고 그냥 그 수익률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돈의 흐름 자체에 탁월한 어떤 식견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2026년도 우리가 워렌 버핏은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에 돈이 흘러가고 지금 돈이 빠지고 있다는 것만 알더라도 앞으로 그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게 불을 보듯 뻔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황금성 축소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결국 금리 부담, 시장 변동성 확대, 그리고 매물 부족과 거래 둔화 때문에 고스란히 지금 이론에 나오듯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파악을 하시고 나름대로의 계획, 2026년도에 세워놓은 계획대로 진행하신다면 리스크 없이 오히려 수익률 더 올려가면서 시드머니 쌓아가면서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최근에 나오는 이 부동산 지표가 참 이게 중복해서 나온다는 참 어이없는 이 사실도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시장 자체의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앞으로 이 전망 자체도 완전히 틀린 전망 아닙니까? 좀 조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우하고 몰려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좀 분명히 딱 세우고 지금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살펴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골든타임,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될 겁니다. 올동원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